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자, 직장인들의 고충을 처리해줄 처리반 분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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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송진원 쌤 그리고 이진아 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직고처에서 어떤 이야기로 주제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노동자의 권리 찾기,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오늘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산업재해란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진아쌤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의에 따르면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산업재해는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송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양한 산업군이 있고 거기서 또 우리 신체 노동으로 인해서 하는 다양한 일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건설 현장 같은 곳 보면 아직까지도 무거운 것들을 옮기거나 또 이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산업 재해가 또 있고요. 또 그리고 사실 많은 곳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분들도 일하고 있죠. 근데 사무직 분들은 사실 무엇을 옮기는 신체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산업재해에도 분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하고 질병하고 구분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출퇴근 재해. 그래서 우리가 크게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산재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출퇴근 재해까지 포함이 되어 있군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현황이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과 함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같이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많이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많이 일하면서 부주의하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예전에는 OECD 나라 중에 전체 그 일하는 시간이 뭐 전 세계 1위를 찍은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멕시코가 1위고 좀 내려왔어요. 워라밸이 이제 강조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의 이제 연 근무가 1,716시간인데 우리나라는 1,915시간으로 무려 200시간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간 1인당 자가 병가 일수를 좀 살펴보면 유럽의 주로 나라들은 연간 자가 병가 일수가 뭐 오스트리아는 17일, 독일은 12일, 프랑스는 10일, 미국도 7일, 영국도 한 4일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자기가 병가를 쓰는 일수가 평균 1.2일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또 일은 또 엄청 하고 그 과정에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하다 보면 이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발을 잘못 뒤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꾸준하게 정신질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81명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산업재해에 인정을 받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700~800명까지 오른 수치로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도 좀 우려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병가를 1점 며칠이라고 1.2일. 1.2일이요. 거의 뭐 하루를 낸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한 거는 건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내기가 눈치 보는 그런 상황 때문에 눈치 보는 것도 있고 그 또 말해도 이제 우리나라는 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면성실, 아파도 일해야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이제 아파도 못 쉬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지금 다시 유행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이제 유럽의 주류 국가들보다는 사실 쉬는 휴가 일수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병가를 못 내는 거에 대해서 진아 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병가를 쓰지 못하는 문화 자체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조직 문화가 이제 경직돼 있기 때문에 네네. 병가를 많이 쓰지 못하는 건데 일단 아픔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병가를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한번 네네네네. 꼽아 보면은 사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빠지게 되면은 그날 임금이 공제가 되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통은 병가를 잘 안 쓰시고 저희는 이제 보통 연차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가 일수하고 연차 일수하고 좀 조금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진아 노무사님께서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병가를 안 내주시는 부장님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지금 저는 아직도 이렇게 겹쳐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그 사견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연기였던 거죠.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징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다른 일 하면은 이거 우리 복무 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어, 직원이. 아니 문제 해결은 제가 그럼요. 네네네. 저는 그 병가 잘 연기 내주시죠. 이후에 네. 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도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연기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했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들었습니다. 보셨나요? 송진아? 네, 맞아요. 진짜요? 메소드 연기급인데. 메소드였어요? 많이 보신 그런 성격이셨나요? 아니, 실제는 또 다르긴 한데 다르죠? 연기를 좀 네. 재밌게 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직업별로 또 발생하는 이 산재가 또 나뉘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직업별로 어떻게 산재가 또 발생을 하나요? 일단은 근무 형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높은 데서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닥에 놓여진 어떤 이런 물건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은 추락, 넘어짐 이런 사고들이 사실 많고요. 네.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끼거나 네네네. 부딪히거나 네. 이런 사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절단 사고도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많이 네, 발생이 그쵸.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건 정신질환이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전체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또 근골격계 질환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산재 얘기를 했을 때 사무직을 떠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건설 뭐 이쪽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직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일로 산재 처리가 많이 되나요? 네, 최근에 또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온 게 네. 공무원분들이 이 민원응대 하다가 이제 그 우리 국민들 중에 또 스트레스. 어떤 분들이 뭐 하나를 가지고 계속 한 50통을 전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또는 이제 공무원분들에게 갑질하거나 네. 폭언하거나 폭행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폭언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만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그런 이제 질병을 또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뇌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도 있고 또 각박한 사회 환경 속에서 뭔가 이제 분노를 타인에게 또 우리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그런 거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고객에 대한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많이 증가하고 또 여전히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번 우리가 52시간으로 제한해놨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이 되면서 지금 주 4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근무 시간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곳들은 또 자발적으로 뭐 하고자 하는 근로자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너무 힘들 것이고 또 그런 노동을 계속적으로 정신 노동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사무직도 아니고 현장직도 아닌 그런 네. 기분이거든요. 제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로도 산재 처리를 하는지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방송국에서. 일단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사실 산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네.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프리랜서 네. 이제 저희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법률 용어는 보통 도급 근로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도급 근로자들도 있고 이 도급 근로자의 형태들도 사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파견 업체가 껴있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고 네.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근무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발생되는 산재들이 누구는 인정이 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인정이 되고 누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로 형태들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산업재해 판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쉽게 네.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이 산재 적용 여부를 한 번 더 쉽게 짚어볼 수가 있어요. 네. 산재 판정 이 기준 자체가 산재 인정 기준 자체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가 근로자여야 돼요. 근로자. 네, 근로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얘기하거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종속적으로 근로를 하는가, 임금성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따져야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사업주의 지배 권한이라고 하는데 사업주의 지배 권한 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속적 근로자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상 사유로 발생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근로자로 인정받고 업무상 사유, 사업주의 지배 권한 하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정규직, 비정규직 네. 예,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 도급 네, 네. 근로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급 근로자, 프리랜서가 되면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산재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았죠. 속상하네요. 제가 프리랜서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번에 집에서 새끼발가락을 다쳐서 골절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다가 집에서 새끼발가락이 골절이 됐는데 그럼 저는 산재가 인정이 안 되겠죠?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진짜 진짜네요. 너무 아프. 어떻게 오셨어요? 실선했는데. 오시기가 보통 힘드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집 안에서 다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로자도 산재는 아니에요. 아, 우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미 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네, 찌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현관 문을 열기 전에 집에서 찌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집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이 된 네. 산재이기 때문에 이게 부상이기 때문에 이건 산재가 안 돼요. 그럼 집 밖에서 버스 정류장 기둥에 박아서 새끼발가락 그렇죠. 골절되면 이제 산재가 되나요? 그럼요. 출퇴근 재해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산재가 안 되고요. 공적인 영역.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을 열고 나온 그 상황에서부터 네. 우리가 산재 인정을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파트도 현관문을 나온 거냐 아니면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그 또 다른 이제 대문을 열고 나온 거냐 요 시점들이 어느 시점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나왔으면 돼요. 사적 공간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지금 아쉽네요. 사적 공간 안에서 발생된 부상이라서 산재는 안 될 것 같네요. 정말 아쉽네요. 네. 제가 반깁스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면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보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려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 설명을 좀 간결하게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8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네.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네네. 상황에 따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근로자분이 일하시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그 네. 경우에는 장례비 그리고 유족급여, 유족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혹시 뭐 장애가 발생을 했다거나 이미 치료는 끝났음에도 그 경우에 이제 장애급여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몇 달 이상 길어져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 월급의 한 70%가 지급이 되는 뭐 휴업급여라는 것도 있고요. 입원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라는 것도 있고 또 입원을 했을 때 이제 계속적인 이제 지속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해서 요양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장애급여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간병인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그 경우에 간병급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재해가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하신 경우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잘 확인해 보셔서 신청하시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양급여, 간병급여 저 정말 필요한데요.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직장에서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장 내 분위기 때문인 걸까요? 왜 그럴까요? 과거보다는 최근에는 일단 많이 나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사실 산재 적용 범위가 사실 굉장히 좁았어요. 그리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어떤 경우였냐면은 예전엔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도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서만 산재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을 개설을 해놓고도 14일 이내에 그 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14일 이내에 개시 신고, 이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사업주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가입 사업장 산재라고 해서 산재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산재가 인정이 되면은 사업주가 50%의 이제 총 보상금의 50%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산재 적용이 안 되니까 그 현장에서는 산재가 발생이 나도 어차피 신고를 못 하니까 그쵸. 숨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근로자하고 적절하게 합의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14일 이후에 이제 신고 자체 행정적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총 보상금의 50%가 본인한테 청구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험 때문에 이제 50% 미만의 금액으로 또 합의를 보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유언 비어도 되게 많았어요. 일단 근로자가 다치면은 사업주의 이런저런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저런 과태료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가 뭐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산재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조업체들이 막으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현재보다는 우리가 이 어떤 제조 기구가 있으면은 긴급 정지 버튼 같은 거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뭐 옷이 끼어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 손가락이 끼어 들어가는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긴급 정지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멈추거든요. 그리고 손이 닿을 곳에. 근데 과거에는 이런 긴급 정지 버튼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재가 들어가면 이런 것도 과태료 대상이었거든요. 이런 이 사업주의 좀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사업주들이 산재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짙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50% 부담도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1인 이상 사업장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1인 이상 사업장도 전부 산재가 적용이 되고 이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한테 부담되는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감내 가능한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좀 많이 사업주들이 인정을 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과거보다 현재는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해외랑도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산업재해 인정이 외국에 비해서는 어떤 편일까요? 외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 상황에서 산재도 또한 우리가 처리되는 인정 비율이 상당히 낮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워라밸 또 저녁이 있는 삶 그러면서 MZ 세대 분들의 이제 워라밸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우리 산업재해에 대한 승인이 많이 이제 높아졌고 또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이제 포괄 되는 인정되는 그 사람의 어떤 기준도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원래는 가족끼리 일하는 직장에서는 산업재해가 이제 해당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개정이 돼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를 내면 이 가족 또한 산업재해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재해에 대한 그 이제 인정의 비율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처리 일수가 너무 길다고 해요. 이 부분이 좀 문제를 오늘 제기하고 싶은데 그 이제 한번 신청하면 당장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어떤 입원비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처리 일수를 보면 한 13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4개월이 넘는 수치죠. 4개월 동안에 이거를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심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4개월 동안이나 이거를 절차를 하게 되면 거의 반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진아 노무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업 현장에 가서 이제 한번 감독도 해보고 미비사항도 해보고 이럴 경우에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55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1년이 넘네요. 그렇죠. 그걸 현장 조사하고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형량을 조사하고 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신청을 안 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 했을 때 받는 이제 그런 효과성이 상당히 늦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업하고는 근로자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국가기관에 이렇게 신청하기도 하지만 둘 간의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좀 하려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통계로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업재해는 통계 지표보다
많다고 보통 전문가들은 생각을 1.5배 정도 된다라고 보통은 이제 생각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 사례를 넣고 싶었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안 넣었고요. 자, 산재 인정이 된다 같은 경우는 O를 들어주시고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을 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 넘어졌다. 산재인가 아닌가? 하나, 둘, 셋. 네, 산재. 밖이어서 그런가요? 출근할 때 밖에 나와서 되는 건지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얘는 오는 하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네. 우리 그 경기도 사업장에 가보면요. 네. 여기랑 공장이랑 멀어요. 공장도 엄청 크잖아요. 네.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이제 기준을 주기도 합니다. 네네. 그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사가 이제 관장하고 있는 기구를 통해서 출퇴근한 거기 때문에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당연히 어떤 제공한 자전거를 줬다면 당연한 것이고 자전거를 권장하거나 네. 자전거가 타는 문화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제 일상적인 어떤 통행 속에서 발생한 사고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출퇴근도 아까 진한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을 임하고 있는 시간 자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회사를 이제 다니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해당된다고 봐야죠. 그래요? 이노모사님도 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모를 들고 싶었는데 세모요? 세모가 없어서 네, 동그라미를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인 영역이냐 아니면 사업주의 지배 권한 하에 있는 장소냐 이게 조금 구분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네. 대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문 열기 전에 넘어졌어요. 그럼 이건 산재가 아니죠. 저 같은 상황인 그렇죠. 거죠? 사적인 영역에서 산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자전거를 출근 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라고 하면은 산재가 되지는 않는 거죠. 대신에 이제 공적 영역에 남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이제 통상의 경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네 가서 잠깐 어저께 뭐 가방 놓고 온 거를 빌린 게 있어가지고 빵 하나 사오고 그거 또 갖다 막- 주고 네. 가던 길에 빵도 아직 하나 통상의 사오고, 경로로 네. 다시 접어들기 전에 넘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통상의 경로에서 발생된 사고가 아이고. 아니기 때문에 또 산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회사 가다가 중간에 네네. 그냥 툭 넘어져가지고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산재가 됩니다. 그럼 전날에 친구랑 놀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자전거를 타고 네네. 출근을 하던 길에 넘어지면은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돼.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그렇군요. 우리가 통상의 경로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출근 전엔 꼭 집에서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출근길 아이를 등원시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산재인가 아닌가? 하나, 둘, 셋. 다르네요. 일단 산재라고 해주신 분이 이진아 노무사님, 아니라고 하신 분이 송진원 노무사님인데 산재가 된다.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필수 행위를 하다가 이 다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은 퇴근하는 중에 제가 아파요. 네. 그래서 통상의 경로 안에 있는 병원에 잠깐 들려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네네. 이거는 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마트에서 통상의 경로 안에 있는 마트에 들려서 물건을 사고 그리고 집에 가는 중에 사고를 당했다. 네네.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생활이 꼭 필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이 아이잖아요. 그럼요. 네, 아이를 이제 그 어린이집에다 보내주고 아니면 유치원 같은 데다 보내주고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로로 갔다라고 하면은 맞네요. 이 통상의 경로 안에서 이제 생활에 필요한 필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네. 반면에 송진원 노무사님은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또 네. 예외 상황이 있나 봐요? 저도 사실 이제 세모를 좀 들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네. 이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위를 좀 좁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어쨌든 업무상 관련
일관성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상사의 심부름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통상적이라고 봤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출퇴근에 어쨌든 개인적인 사유로 개인 일과를 이제 처리한다는 관점에서는 안 된다고 이제 봤는데 요즘에는 또 사실 이게 출퇴근 아이를 등원해 주는 것이 민감하게 또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육아휴직 그 기간을 180일 뭐 이렇게 좀 늘린다라는 네. 것도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것들도 봤을 때 지금 출퇴근의 아이를 현재는 이제 좀 인정해주는 추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사님들의 세 줄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노무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세 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보상 후처리.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렇게 다치신 분들은요 마음이 매우 급하고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해 주시고 후에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간 단축 필수. 처리 기간 너무너무 깁니다. 네.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장 내 안전문화 조성. 그래서 조성을 해서 빨리 우리 사업주도 근로자도 안전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제 직장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진아 노무사님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픈 것도 속상한데 산재 처리 해주세요. 산재 처리 해준다고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직구처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